예.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모두 말씀이라고 하죠. 그때 얘기한 것들이 이제 좀 엠바고 풀려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정치화돼서 허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첫날 인선을 했다. 그 인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본격적인 가동을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일단 제가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렸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 인사 기준이라는 게 완화된 게 아니고 명확화한다는 거라는 말씀을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5가지를 얘기하고 뒤에 붙는 말이 5대 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들이라도 비리 정도의 수준에 거셔야 한다는 게 사실 원칙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야권에서나 또 보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이게 위장 전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떤 그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다만 본인이 원래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는 밝혔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 입장에서는 또 정면으로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 분이니까 야권과의 정책 협조는 별개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저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네네. 인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5대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이제 후퇴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야당 입장에서는 5대 기준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내정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청문회를 강하게 진행할 확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한마디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현재까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선된 첫째 날에 국정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좌를 완벽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야당이 인정을 할 건데요. 청와대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와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했는데 청문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 대통령도 청와대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불거지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현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철회를 할 것인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얘기를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거의 다 들은 건데 예,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공을 야당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미흡하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형식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일관되게 비판했던 박근혜 예.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얘기 있으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할 때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이용하고 그 정당에 할 때는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하는 회담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얘기는 야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하는 형식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야당이 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 측면에서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인사검증이라든가 문제를 잘못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야당의 책임을 탓하는 것인지 표현도 좀 모호하다 싶어서 야당은 이 요구에 대해서 크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내에서 의원총회라든가 내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뭐 바라고 싶은 얘기는 야당이 이번에 그 총리 인준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대통령의 인사 배제 그 5대 원칙에 대통령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지 이낙연 총리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도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그 기자 시절에 발생했던 일인 걸 30년 지난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그 의도성 때문에 야당도 크게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리 인준은 총리 인준대로 진행을 하고 대통령의 그 인사 원칙에 대한 문제는 야당이 진검승부로 대통령과 함께 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것을 분리해서 다뤄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야당에게 공을 넘겼으니 야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불모로 잡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별개로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밝혔던 원칙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저버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 개인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야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도 의원님 얘기까지 들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원래 29일 날, 30일 날쯤 이제 그 인준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 저도 그 서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야당이 첫 번째 그 지금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오래 이걸 끌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정치화라는 표현을 쓰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지 안 할지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31일 날쯤이나 이거는 투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이제 이 위장 전입이라든가 5가지 원칙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거짓말을 한 게 해명이 잘 안 되고 거짓말이라고 밝혀진다든가 이런 게 청문회 과정에서 더 있으면 그 부분 갖고 다시 기준을 갖고 얘기를 좀 해보고 또 투 트랙으로 지금 정무수석실과 또 여기에서는 이 기준을 민정수석실에서는 기준을 만든다니까 그게 야당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같이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사실 지금 대통령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공수교대를 하면서 이걸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가 내지는 이 매듭을 풀 건가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도 자신이 1년 전 몇 개월 전까지 했던 말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통령이 이걸 정치화라고 너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정쟁화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원내 대표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기준을 잘 마련하고 옛날에 그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준을 잘 마련해 보자. 그리고 이건 빨리 인준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야당이 그러고 나서도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이제는 정말 야당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중에 특히나 국민의당 입장이 중요한데 글쎄요. 한번 좀 보면은 저희가 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이라든가 문제를 잘못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야당의 책임을 탓하는 것인지 표현도 좀 모호하다 싶어서 야당은 이 요구에 대해서 크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내에서 의원총회라든가 내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뭐 바라고 싶은 얘기는 야당이 이번에 그 총리 인준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대통령의 인사 배제
그 5대 원칙에 대통령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지 이낙연 총리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도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그 기자 시절에 발생했던 일인 걸 30년 지난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그 의도성 때문에 야당도 크게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리 인준은 총리 인준대로 진행을 하고 대통령의 그 인사 원칙에 대한 문제는 야당의 진검승부로 대통령과 함께 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것을 분리해서 다뤄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야당에게 공을 넘겼으니 야당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불모로 잡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별개로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밝혔던 원칙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저버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 개인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큰 비중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얘기를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거의 다 들은 건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공을 야당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미흡하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형식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일관되게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얘기 있으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할 때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이용하고 그 정당에 할 때는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하는 회담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얘기는 야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수석보좌관 회의라고 하는 형식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야당이 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 측면에서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떤 그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다만 본인이 원래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는 밝혔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 입장에서는 또 정면으로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 분이니까 야권과의 정책 협조는 별개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저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네네. 인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5대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이제 후퇴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렇다라면은 더더군다나 야당 입장에서는 5대 기준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내정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청문회를 강하게 진행할 확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한마디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현재까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선된 첫째 날에 국정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좌를 완벽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야당이 인정을 할 건데요. 청와대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와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했는데 청문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 대통령도 청와대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불거지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현재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철회를 할 것인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준. 예.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모두 말씀이라고 하죠. 그때 얘기한 것들이 이제 좀 엠바고 풀려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정치화돼서 허탈하다. 정치화돼서 허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첫날 인선을 했다. 그 인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본격적인 가동을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일단 제가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렸는데. 예. 제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 인사 기준이라는 게 완화된 게 아니고 명확화한다는 거라는 말씀을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애초에 그 5가지를 얘기하고 뒤에 붙는 말이 5대 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들이라도 비리 정도의 수준에 거셔야 한다는 게 사실 원칙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야권에서나 또 보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이게 위장 전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